개발자는 자기소개서를 안 쓴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자기소개서. 이게 뭐야? 팀 프로젝트 팀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신뢰가 과연 될까요? 이거에 대한 신뢰가 불가능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해 주실 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안녕하세요. 저는 외주 프리랜서 개발자이자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금발 개발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예쁘고 긴 손톱을 강사는요? 이 두 가지 특징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저를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게 될 거고, 저를 각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을 각인시켜 주시게 될 텐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팁, 제가 기본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 한번 말을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작성해 마라? 입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는 자기소개서를 안 쓴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또 개발자인데 자기소개서를 안 쓰면 어떻게 나를 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론 신입이나 주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를 안 쓰면 여러분들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경력이 있거나 시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경력 증명란에다가 모든 것들을 작성하게 되고, 회사는 그걸만 봐도 나 이 사람 뽑아야겠다, 또는 이 사람 별론데?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이 신입이나 주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만한 팁을 드릴 건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주세요. 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나요? 아니죠. 둘이 상충되고 있어요. 뜨겁고 아이스, 차가워요. 어떤 말이냐면 자세히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팀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팀장 경험 가지고 어떤 것들을 나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두 번째는 협력적인 좋은 팀원의 자세,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이것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쓴다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장의 역할을 맡아 많은 문제를 해결했으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있었던 팀원을 잘 다독여서 성공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을 때 이게 신뢰가 과연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만 작성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어떡하라는 거지? 당신이 생각하는 협력적인 팀원의 태도는 무엇인데? 실제로 제대로 팀장 역할을 한 건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나비는 마라탕을 먹고 있어요. 나비? 응? 고양이 아닌가? 고양이가 마라탕을 먹고 있어? 무슨 말이지? 말이 안 되죠. 아무도 안 믿을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요, 사실 나비는 제 동생 이름입니다. 여동생 이름이에요. 이제 제가 제 여동생 이름이 나비라는 걸 말해줬으니까 사람이 마라탕을 먹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나비는 마라탕 이런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내용들로 줄여서 마음대로 작성을 해버리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결국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됩니다. 채용 담당자는 이거 읽고 이게 뭐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넘겨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간결하고 자세히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유의해야 되는 건 너무 나만 알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팀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있었던 걸 어필하고 싶다면 하나만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온라인 팀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연락이 조금 어려워서 서로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 그래서 똑같은 개발이 두 번 들어간다거나 개발이 되고 있는 줄 알았던 요소가 개발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사례로 저는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30분간 스크럼을 진행했다 같은 근거와 대책까지 모두
말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기소개서의 한 문단은 5줄에서 7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줄에서 7줄을 하나의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당장 저는 85살 남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믿기실까요? 물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 뒷모습이랑 목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85세? 남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저는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실 텐데, 이거에 대한 신뢰가 불가능해요. 저희가 어떻게 직접 만나지 않고 이렇게 문서 하나, 글 하나로만 알고 있는 사람을 끈기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채용 담당자들은 정말 많은 이력서에서 많은 주장들을 읽게 되는데, 이 주장들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저는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작성을 한다면, 매일 벨로그를 작성하셔서 매일 며칠 동안 벨로그를 몇 개 올렸다, 이렇게 끈기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고 문서화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거나, 저는 매일 하루에 5개씩 커밋을 올린다, 그래서 잔디를 얼만큼 채웠다 같이 실제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해 주실 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신입이나 주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라. 그리고 한 문단에 5줄에서 7줄 정도로 작성하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초반에 제 머리랑 손톱 얘기하면서 저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각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면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매력적인 자기소개서 또는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